웃기는 얘기죠. 카이저라는 것이 시저 이름인데 영어로 읽으면 시저가 되고 독일말로 읽으면 케사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러시아식으로 읽으면 짜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의 황제가 짜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그만큼 줄리어스 시저의 정치적 권력이 강했다는 거죠. 즉 삼두 정치를 끝장내고 독재자가 된 것이죠. 줄리어스 시저가.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손에 넣으니까 로마 안에서 공화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공화정은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이 완전히 여기 전제적인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줄리어스 시저의 애인의 아들, 말이 좀 웃기지만 줄리어스 시저는 결혼한 사람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브루투스였어요. 그러니까 브루투스를 시저는 아들처럼 대접을 했는데 이 브루투스가 공화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던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데 그걸 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권력을 장악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권력력이 강한 그런 인물이어가지고 이제는 제국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이후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존엄한 사람이란 뜻인데 결국 그 이후에는 로마는 공화제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국이 다시 또 효율성을 갖게 돼요. 아주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뭐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표현도 썼는데 즉 미국이 지배하는 어떤 세계의 평화, 오래 가진 못하죠. 항상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번영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후에는 한계에 도달하는데 어쨌든 로마의 역사에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또 드러나죠.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렌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즉 그리스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밖에 퍼진 그리스 영토 바깥에까지 확장된 그리스의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굉장한 제국 안에서 서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들이 교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죠. 또 이 로마는 그런 먼 지역으로부터 흡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건축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보셨나요? 이 다음에 로마에 가보면은 이 위대한 건축물들을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데는 로마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은 한 제국과 로마 제국에 관한 얘기인데 로마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한 학기 내내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교양으로 배우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읽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을 참고해도 좋고 또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좋은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갖지는 아마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를 이해할 적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이 도로의 발달이라는 것은 제국의 발달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강의 중에 말한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 그 로마 제국의 도로가 아직도
그대로 잘 보존되어서 남아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8,000km 이상의 말하자면 그 당시 수준으로 보면 하이웨이죠.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명령의 전달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들이 필요했고 만들었는데, 그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 도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시공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맨 밑에다가 여러 자갈들을 쌓고 그 위에 또 돌을 올리고 그 위에 또 다시 모래나 이런 것들을 깔고 맨 위에다 또 다시 뭡니까? 보기 좋고 또 통행하기 쉽게 그런 돌편들을 다시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맷중으로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상하, 양차로 상행선, 하행선에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이런 길들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런 로마의 도로는 오늘날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있잖아요. 그 간선도로가 사실은 로마가 만든 도로를 바탕으로 한 거다. 간선도로의 상당한 구간은 뭐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 퍼센트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50% 이상인 건 분명해요. 그거는 다 로마 때의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도로 위에다가 새 도로를 만든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위대한 도로 역사는 사실 시작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중동의 고대 제국이 바로 도로를 통해서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렸던 거죠. 그 전통을 로마가 계승했다. 그리고 이런 로마의 도로의 전통은 또 누가 계승하냐면 뒷날 동양의 세계와 서양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몽골 제국이 또 그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럽의 많은 제국들이 다 그런 대열에 나서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나라가 히틀러의 독일이죠. 히틀러의 독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장거리에 걸쳐서 많은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데 성공하죠. 그걸 이제 침략전쟁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일은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도 엄청난 육로와 해로와 뭐 항공로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규모는 작지만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4,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로가 건설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도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자가 그리고 인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또 계승해서 중국이 원 로드 원 벨트라고 해서 1대1로 정책이라고 하죠. 중국이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면서 시진핑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런 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강을 하게 된 것이 이 도로하고도 사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퍼져나간 것이 결국 교통이 발달한 것과 관계가 있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교통의 발전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뜻이 아니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강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세 유럽을 궁지에 빠뜨렸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중국에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중국의 허베이 지역에서. 허베이 생각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처음 나타난 곳도 허베이 지역입니다. 그 허베이 지역의 중심이 바로 우한이고요. 뭐 좀 감이 와요? 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허베이나 우한을 우리가 기피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진짜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그 중국의 내륙 지방, 위생 조건이 좋지 못했던 그런 중국의 내륙 지방이 세계적인 네트워크 상에서 교통의 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런 지점에 어떤 위험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것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 도로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한편으로는 제국을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대단히 효율적인 수단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를 삽시간에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염병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기독교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퍼져갈 수 있었던 거죠. 자, 도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칠 수가 없다.